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유산의 아픔을 겪은 40대 여성 최 씨. 남편과 양가 부모님의 위로 속에 결혼은 진행됐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목격하게 된 남편의 불륜 정황. 그 충격으로 아내는 또 한 번 유산을 하게 됩니다. 병실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과 그런 남편을 호되게 나무란 시부모를 보고 겨우겨우 용서한 아내.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받은 초음파 사진. 손이 귀한 시가에선 면목이 없다면서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아이까지 잃고 이혼 위기에 놓인 아내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금 보통 이렇게 사건에서 막 열이 나다가 별별 상담소에서 그래도 조금 금요일에는 한숨 돌리고 했는데 오늘 사연도 참 속 터집니다.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결혼 전과 후에 두 번의 유산을 겪은 40대 여성의 사연. 결혼 과정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사연자는 40대 여성 최 씨고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 역시도 40대였습니다. 둘 다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에서 약간 결혼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가 혼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 예비 시가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그 최 씨가 듣기로는 예비 남편 쪽이 좀 손이 귀하다고 했고요. 특히 아들이 귀해서 요즘 시대 같지 않게 좀 아들아들하는 집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친정에서는 괜찮겠냐 살짝 못마땅해 하기도 했는데 워낙 시가 어른들 성품도 좋고 남편도 반듯해서 믿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딸이 얼마나 좋은데 대세인데 무슨 아들이에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일단 낳기만 해라라는 그런 분위기라서 최 씨도 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게 유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결국에서는 유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정에서도 놀랐지만 이제 시댁은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임신했다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해서 빨리빨리 결혼하라고 한 건데 저 지금 사파 보시면 알겠지만 울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가 모두 일 어쩌나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대로 결혼을 하자. 그리고 아이는 또 금방 가지면 되지 하면서 최 씨를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의를 한 끝에 서로가 상의한 끝에 최 씨가 회사는 관두고 몸조리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몸도 마음도 잘 회복하고 결혼도 마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 최 씨는 임신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나 기뻤지만은 혹시나 또 유산할지도 모르니까 친정에는 알렸지만은 남편하고 시가에는 뭐 나중에 깜짝 놀래킬 생각으로 아마 안정기, 이거 임신하면 안정기가 있죠. 안정기 갈 때까지는 아마 이 최 씨가 비밀로 하기로 해서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진짜 유산을 하고 나면 습관성 유산 뭐 이런 거 있을 수 네. 있으니 정말 진짜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최 씨가 정말 집에만 있고 조심조심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이었어요. 남편 서재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쓰고 있는 PC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로그인이 좀 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자, 남편 메신저로 어떤 여자가 반지 사진과 함께 하트가 전송되는 게 있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대화창을 열어보니까 이처럼 누가 봐도 연인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 사진도 있고 우리 바닷가 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아내인데요. 애써 좀 침착해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은요. 병원에 실려가서 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잃게 됩니다. 아니 지금 시가에는 알리지를 않아가지고 이 남편은
아내가 두 번째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유산을 했으니까 장인 장모께서 남편한테 사위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사위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으로 뛰어왔어. 뭐 혼비백산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무릎을 꿇고 이제 싹싹싹싹 빌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도 도착을 했어요. 그 시부모님도 상황을 파악했고 사돈에게 면목 없다고 막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마. 우리가 반드시 헤어지게 한다라고 막 눈물의 호소를 이어갔어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이제 눈물의 호소를 하고 남편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그냥 한 번만 더 먹고 다시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통 진짜 막장 드라마 보면 뭐 시부모들도 막 자기 자식 편을 들던데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퇴원해서 이제 몸조리하고 휴식 취하고 있는데 그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열어보니까 사진인데 그 초음파 사진인 거예요. 이 누가 잘못 보냈나 싶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메시지가 옵니다. 이 보낸 사람은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당신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 그 유산했다는 소식 듣고 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당신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도 내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염치 없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당신 남편 못 놔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어쩌면 좋니 진짜. 자,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이 초음파 사진 이걸 보고 남편도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시가에서는 또 이 사실을 알고 이 상간녀, 임신한 상간녀 듣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씨는 내심 아니 아까 책임지고 헤어지게 그러니까요. 하겠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갔는데 웬걸 상의하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상간녀가 있었고요. 무슨 뭐 부엌에 보니까 명절처럼 음식하고 뭐 보약하고 반찬이 한 보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손잡고 있고요. 상간녀하고 시부모가 아니 아까 책임지고 헤어지게 한다며. 손잡고 있다니까요. 자 믿었던 남편 그리고 믿었던 시부모에게 두 번, 세 번 발등을 찍힌 겁니다. 상간녀를 집에 불러들여서 밥 해주고 보약 지어주고. 자, 오늘 별별 극장 시어머니 역할의 박상희 교수, 며느리 역할의 이자연 기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별별 극장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병실에서 제 손 꼭 붙잡고 두 사람 꼭 헤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알지. 내가 알다 마다. 그런데 그건 제 뱃속에 애가 있는 걸 몰랐을 때 얘기고 애가 있다는데 그 귀한 애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잖니. 아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귀한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워서 그 충격으로 전 자식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 그거는 내가 100번 사과하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하자니 너희 남편도 외동이고 네가 정말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뭘 이해해요? 이혼하란 말씀이세요, 지금? 저 이혼했어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참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저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나도 엄마다 보니까 내 새끼가 먼저인 걸 어떡하니. 걔가 바람난 거 너무너무 괘씸하지만 어쨌든지 애를 가졌다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좀 이해해다오. 진짜 아니 은배 팀장님 만약에 은배 팀장님 딸을 이런 식으로 그 사돈집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은배 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나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응징을 하고 싶지만은 씨가 다 사돈댁 다 부셔버려. 박살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이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상간녀, 남편, 시부모 상대로 민사, 형사 찰 수 있는 일일이 뒤져가지고 민사소송도 걸고 형사도 걸어서 법적으로 처벌시켜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혼시켜야죠. 운동은 왜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사고 치면은 제가 처벌받잖아요. 그건 참아야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네.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손이 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간녀 인정한 이 정말 배은망덕한 시가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자, 일단은 뭐 이혼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혼 사유는 이제 증거가 있죠. 뭐 바람, 부정행위, 거기다 아이까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도 가능하지만 시부모의 이런 행동도 사실은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위자료가 진짜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시부모 상대로도 소송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재산 분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혼하고 뭐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결국 내 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번의 유산이면 여성의 몸은 너무 많이 타격을 받고 또 남편이 미워도 어쨌든 내 뱃속에 있던 내 아이를 잃은 거기 때문에 그 상처도 사실 너무 크죠. 게다가 또 배신도 당하셨고 너무 이제 안타깝습니다. 한동안은 이 상처를 마음에 품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돈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자료도 많이 받고 재산 분할도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정말 이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 시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여행도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오로지 나의 치유만을 위한 시간 그런다고 다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치유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도대체 그 무슨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뭐야 손주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에 그 상간녀한테 약속까지 깨면서 나는 그 남편이라는 놈보다 그 시부모가 더 고약하네 진짜.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얘기죠. 뭐 손이 뭐 귀하면 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길래 부정행위하고 잘못된 걸 갖고 그것을 용납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위자료, 뭐 재산 분할, 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많은 좀 돈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 뭐 지금 채팅창에서 진행자 말 조심하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말 조심을 하겠냐고요 지금.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네, 일단 뮤즈님 이혼해서 다 받으시고요. 얼른 이상한 사람들 속을해서 나오세요 하셨고요. 이경숙님, 저도 시엄마인데 같은 여자로서 아들이 바람 피우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정하영님, 남편 조선시대 왕세손인가요? 대를 이을 후궁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오늘 진짜 화가 나네요 좀.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